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첫 영상으로 빗썸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상화폐는 차트대로 안 간다, 느낌으로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차트대로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부실주, 이변성 종목들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차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잘 배워야 합니다. 주식 격언에 차트는 길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 차트 추세대로 길대로 이렇게 추세대로 주식이 간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보조 지표를 잘 활용하고 가는 그 모양을 잘 배워야 된다라기 때문에 차트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파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는 맞히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 기본적인 그래도 정배열이라든가 보조지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RSI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서 사용하던 게 잘 맞기 때문에 여기에 가상화폐에서도 그것을 응용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빗썸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빗썸을 많이 해서 빗썸도 그럭저럭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빗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더 잘 맞는다라는 차트가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앵커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호가창이 나오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팝업 차트가 이렇게 여기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들어갔다가 다른 종목 보려면 또 이렇게 다른 종목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봐야 되는데 차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팝업 차트 눌러서 또 봐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빗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름 클릭하지 말고 이 빈 공간에 클릭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은 차트가 그 팝업 차트가 이렇게 여기에 팝업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마음에 든다 싶을 적에 키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빗썸에는 초기화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 되돌리기는 있어요. 되돌리기는 있는데 되돌리기는 그날 아무튼 잠깐 그 뒤로 되돌리는 것이지 완전히 초기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초기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삭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삭제를 한다. 이렇게 여기 지움을 눌러서 다 삭제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기본 차트가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15일선하고 60일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지우고 지표 추가 여기를 누릅니다. 눌러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밑에 내려보면은 이동평균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추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리고 2편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1000 1부터 무한대까지 본 개수까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 하나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Moving Average Multiple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됐죠. 이동평균선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데 그래서 6개만 보시던가 아니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그대로 놔두시고 밑에만 건드립니다. 밑에만 14일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되죠. 그래서 여기를 5일선으로 해줍니다. 왜냐면은 주식에서는 이제 일주일이 5일이죠. 비트코인은 일주일이 7일입니다. 가상화폐는. 그런데 7일은 너무 깁니다. 주식도 5일은 너무 길기 때문에 3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건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도 7일이지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5일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5일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5일로 해주시고 여기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또 200일 다음에 뭡니까? 300, 400, 500 있겠죠.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기는 500으로 합니다. 500 곱하기 2하면 1000 1000 곱하기 2 하면은 2000 요렇게만 해줍니다. 이제 3000일, 4000일 뭐 요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요렇게만 해주시고 모습으로 가서 5일선 같은 경우는 저는 녹색으로 합니다. 녹색. 그리고 500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500일선도 막 그냥 그대로 놓고서 두께만 약간 두껍게 하겠습니다. 500 같은 경우는 장기죠. 장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 그 다음에 1000일선은 좀 더 장기죠. 더 장기이기 때문에 좀 진한 게 좋겠죠. 진한 거. 진한 색으로 뭐 요색으로 하겠습니다. 색으로. 그 다음에 2001색 마지막으로 2001색은 이 색으로 해서 두께를 완전히 크게 얘는 두께를 한 요정도로 딱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바꿨는데 안 보이죠. 왜냐면은 봉개수가 500일선 500일 이상이 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까지만 설정된 것까지만 보인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일선이 지금 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200일선까지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보면 나오겠죠. 이제 비트코인으로 봤더니 이렇게 다 보이죠. 이제 보이죠. 지금 이게 2001선 1001선 500일선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14일선은 그냥 뭐 놔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선. 생명은 뭡니까? 이제 피 빨갛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근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께를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제 35, 50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대로 하시고 어차피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이 정별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얘는 좀 두껍게 하면은 복잡합니다. 냅두시고 50일도 냅두시고 이 100일선이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100일선 같은 경우가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저기죠 121선이죠 6개월 그런데 얘는 3개월이죠 비트코인 따지면은
뭔가 애매합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6개월로 봐야 될지 3개월로 봐야 될지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배열을 보는 거다. 정배열을 얘는 그래서 색깔 두께를 두껍게 얘도 201선 두께를 두껍게 그런데 201선 121로 보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원래 241선을 깜장색으로 하거든요. 저는 깜장색으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121선은 저는 갈색으로 놉니다. 이제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랑 좀 색깔이 겹치는 게 있으면은 뭐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뭐 두께로 구별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놨더니 네. 5일선, 네. 5일선, 14일선, 21일선, 뭐 50, 뭐 이렇게 50이랑 네, 35, 네. 35, 50, 100, 200이 완벽히 정별되더니 그 위에서 놀더니 주가가 빵빵 튀었죠. 이렇게 정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정별되고 가는 게 있지만은 이렇게 역별에서도 쭉 가고 역별에서도 이렇게 쭉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변성이다. 그리고 역별에서 항상 푹 펴주면은 먹고 팔아야 된다. 정별에서 가는 게 무너졌다가도 다시 간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설정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이제 이 위부터 합니다. 윗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나는 뭐 이제 일목균형표가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데 네. 구름대를 이제 그 위에 올라탄 게 주식이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밑에 있으면 흘러내린다. 위에 타면은 올라간다. 추가를 해볼게요. 네. 지표를 눌러놓고 일목 구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빵 튀어지면은 이렇게 구름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구름대를 밑에 내려오면은 쭉 흐른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구름대를 들어가고 구름대 위에 올라타더니 그 주가가 위에서 놀더니 날아간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보는 겁니다. 근데 후행스퍼는 기법도 있긴 한데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정 들어가서 인풋 눌러보면은 베이스라인 피어리드 이게 기준선이고 컨버전이 전환선이고 레깅 스팬이 후행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후행 스팬을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 후행 스팬인데 이거를 삭제했더니 그나마 깨끗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기준선 전환선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대만 보는 겁니다. 구름대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안 복잡하네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구름대 밑에 있으면은 주가가 줄줄 흐른다. 구름대를 이제 올라탔더니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구름대를 타고서 가야 되는데 쭉 떨어지죠. 이제 왜냐 역별에서 한번 훅 펴준 거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제 정별되면서 구름대 올라타서 가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주가는 한번 튀어주면은 이제 먹고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온 종목은 하는 것은 위험하다. 손절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는 거다. 자, 이게 안 복잡하시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요것을 추가했는데도 안 복잡하다 하시면 이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환선 기준선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형광색으로 합니다. 이게 형광색. 컨버전 라인은 전환선 같은 경우는 형광색으로 해서 두께를 3으로, 베이스 라인은 깜장색으로 해서 두께는 3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21선 기준선 전환선 위에서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서 노는 것들이 주가가 계속 간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기준선 위에 있다가 똑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전환 21선 전환선 아래에서 노니까 줄줄 빼다가는 한번 기준선 올라타더라도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줄줄 빼다가는 계속 뺄 수가 있고, 완벽히 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저점을 안 깨면서 탈 때, 그때가 이제 기준선 전환선 타고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거, 가상화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는 줄 알았더니 똑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가는 줄 알았더니 똑 떨어지고, 요런 게 가상화폐입니다. 이게 주식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도전을 하는 것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보시고 도전을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간다. 그래서 정별이 됐다. 기준선 전환선 올라탔다. 아, 그러면 가겠네 하고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 하신 분들은 기준선 전환선은 설정해서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해야 될 게, 위에서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볼린저 볼린저 밴드 요거를 추가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게 생겼습니다. 요게 생기면서 요게 좀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이거 지저분하다 싶으신 분들은 빼도 됩니다. 이제 빼도 되는데, 볼린저 밴드를 또 보는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중앙선 같은 경우는 21선이라고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빼줍니다. 이건 빼주고, 이게 상한선 저점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둡니다. 냅두는데,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라인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볼린저 밴드는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밴드가 벌어지고 좁혀지고서 이렇게 좁혀지면은 이제 변곡점,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갈 거다. 그래서 좁혀졌는데 방향을 위로 잡네. 그러면 위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밴드에서 이렇게 끄적삐쩍삐쩍 하던 것들이 이제 날아간다. 그리고 밴드를 하단 찍으면은 밴드가 이제 올라오는데, 밴드 이렇게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밴드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밴드가 올라왔습니다. 하단 찍고 나서 이제 딱 5일선을 회복한다. 이러면 간다라고 보고서 딱 샀는데, 이렇게 이게 볼린저 밴드 기법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지저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밴드는 꼭 안 봐도 되지만은, 이 파라볼릭은 꼭 봐야 됩니다. 파라볼릭 SAR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파라볼릭은 이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점점점 여기 생겼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파라볼릭은 추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파라볼릭이 하락이 되면 이게 하락, 위에 있으면 이제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파라볼릭이 하락하면은 주가는 내려간다. 그리고 파라볼릭이 이제 상승이면은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개념인데, 이 평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파라볼릭이 상승된다고 무조건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찔끔 올랐다가 또 떨어진다. 역별에서는 파라볼릭이 상승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정별에서는, 그다음 역별에서는 파라볼릭이 상승이면은 찔끔 올라가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역별이죠. 네. 역별, 정별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 주식은 배우셔야 됩니다. 꼭 이 종목이 가요 마요. 그래서 갈 확률이 높다. 간다는 거죠? 그럼 사겠습니다.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간다, 뭐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100% 확신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분이 가면은 내 말이 맞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은 모든 주식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 그렇게 입만 떡 벌리고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면은 절대 올라갈 종목도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운 주면 이렇게 먹지만은 똑 떨어지면은 아이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0% 납니다. 주식은 가상화폐는 특히나 위험한 거니까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밖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파라볼릭을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윗부분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하는 게 윗부분이고, 밑에 부분, 이제 밑에 부분에서는 지표에서 OBV라고 있는데, 얘는 겹칠 수가 있나? 겹칠 수가 없네요, 이거는. OBV란 무엇인가? OBV란 일단 여기서 빵 거래가 들어오면 이거 OBV가 잘 높아지지 않습니까? 세력이 들어와서 세력이 물량이 아직 안 빠져나갔다라는 게 OBV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도 아직 덜 빠져나갔고, 오리고도 덜 빠져나갔고, 믹스마블은 아예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이렇게 보는 게 OBV입니다. 이게. 근데 OBV는 약간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OBV는 보실 분들만 보시고 삭제하고,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심리도를 보거든요. 근데 저기 업비트는 심리도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그런데 이 빗썸에는 투자 심리도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도랑 비슷한 것을 봅니다. 심리도가 비슷한 게 무엇일까? 심리도를 많이 찾았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비슷할까 해서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하다가 보니까 상대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요게 심리도랑 비슷합니다. 요거를 추가를 합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거래량,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심리도입니다. 심리도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먼저 밑에는 다 추가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스톡캐스톡을 추가합니다. 네, 영어에서는 없고 네, 한글에서 스톡캐스톡, 스톡캐스틱 요거를 추가를 합니다. 하나 추가하고 두 개, 한 번 더 해서 두 개를 추가하고 MACD를 또 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MACD. 근데 그 전에 RSI 보시는 분들은 RSI도 추가하시고, 먼저 RSI부터 그냥 추가를 해볼까요? RSI. RSI가 없네. 뭐 이건가 지금은 당장 모르겠는데, 두 개를 추가해 봤을 적에는 이거네. 상대 강도 지수. 네. 요게 RSI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또 MACD 이거를 두 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에가 너무 짧아지잖아요. 이걸 줄여주고, 줄여줘도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RSI가 네 이렇게 50 이상이면은 뭐 좋은 거다. 50 이상에서 RSI가 뭐 70이면 과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RSI가 50 이상에서 빨갛게 있으면은 50 이상에서 놀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RSI는 너무 복잡하니까 뺄게요. 네, 빼고 이제 뺐다라고 치고, 네, 이제 이 심리도로 볼 수 있는 이 상대 강도 지수 변동성, 여기서 이 80, 20을 50, 50으로 바꿔줍니다. 여기는 냅두시고, 그럼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럼 무엇인가, 아마 이게 심리도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심리도가 50 이상에서 이제 50 이상이면은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0 이하에서 노는데도 주가는 잘 갔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질 적에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스톡캐스톡은 첫 번째는 이제 5, 3, 1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5, 3, 1은 무엇인가? 5일과 3일과 1일 간의 뭐 주가 이동 평균 해가지고 50을 이상이면은 이제 상승이다.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막 가면은 이게 50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5일선을 딱 회복을 해서 주가가 가면은 이게 5, 3일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80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80 이상은 과열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5일선을 회복해서 막 간다고 해서 다 이게 50 이상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빡 5일선을 갔죠. 이렇게 회복했죠. 회복하고 5일선도 안 깨졌는데 스톡캐스틱 531은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얘가 5일선 회복했지만 너무 올라왔고 윗꼬리도 길고 이거 가기보다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빵 세우는 거 말고 야금야금 갈 적에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도 50, 55로 해주시고 여기는 14, 5, 3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531은 단기 5일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453은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1선을 회복하고 그러면은 이 단기 지표가 이 지금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는 차트가 딱 맞는데 여기는 지금 주식이랑 똑같이 하니까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RSI도 값을 50으로 바꿔줍니다. 50으로. 그래서 50 위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50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50 이하에서는 저점을 잡는 것이고 50 이상은 이제 상승을 보는 것입니다. 5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50 이상에서 주가가 막 날아갈 것을 찾는 거죠. 이제 MACD도 똑같은 게 두 거기 때문에 단기는 703호로 바꿔줍니다. 밑에 12, 26구는 그대로 놔두고 이 MACD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닥을 찍고서 MACD가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주가는 원래 간다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보는 게 낫겠네. 이대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밑에서 분위기만 볼 적에는 요거는 이렇게 좀 줄여 놓으시고 위에가 너무 작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를 이렇게 이거를 줄여줘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게 완성본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이걸 마이너스를 클릭을 해서 보조지표를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보시고 다 알아야 되겠죠. 여기를 몇 번 보다 보면 다 외우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다. 이것도 저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차트로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본 차트로도 봅니다. 그러면 되겠죠? 기본 차트로도 보고 이 크롬에서는 보조지표 차트를 보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간 프레시움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2평을 해놨을 때 가장 밑에 있는 2평을 지지를 할 적에는 가장 밑에 있는 2평이니까 가장 밑에 있는 2평을 손절 잡고 하면 되겠죠. 거기를 딱 지지하고 양봉이네. 그런데 2평이 지금 정별에서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 2평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죠? 2평 밀집이라고 합니다. 2평 밀집에서 5일선, 21선 타고서 올라탔을 적에 주가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복잡해서 뭐가 먼저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눈에 익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때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이 선을 딱 지지를 했는데 이 101선이겠죠? 지지를 했는데 양봉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밴드 하단이다. 밴드는 이제 길이죠. 길 하단에서 딱 찍고서 지지를 받았고 밴드가 좁혀졌다. 밴드가 좁혀졌는데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밴드를 이제 돌파해서 딱 갔더라.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보조지표도 봐야 되죠. 보조지표도. 이 당시, 이 당시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게 심리도지 않습니까?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이때부터 심리도가 계속 50 이상이었어요. 심리도가 이때부터 계속 50 이상이었고, 5일선을 이탈하고 21선도 이탈했는데, 그대로 50을 유지를 해주더니, 그리고서 이렇게 날아간다. 물론 심리도가 바닥에서도 날아가기도 하는데, 원래 이게 심리도의 가장 FM입니다.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주가가 간다. 이게 잘 FM이고, 그리고 이때 5일선 회복 안착하면은 이게 531 지표가 원래는 주식에서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추정을 할게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 치고 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이때는 이제 50까지 올라온 거고, 이때부터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 샀어도 이렇게 먹었겠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전에 5일선 회복 안착하고 심리도가 좋을 적에 선매수를 하는 거죠. 주식의 가장 기본은 3박자는 뭐냐? 심리가 살아있는가?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는가? 거래가 느는가? 이겁니다. 이게 그 3박자가 맞더니 선행선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얘도 비슷하네. 이때부터 얘도 중기지표도 방향이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50 이하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걸 보는 것이죠. 올라가는 거. RSI도 50 이상으로 이때부터 올라가더니 쭉 올라갔고, 얘 같은 경우 MACD도 예전부터 이렇게 화살표 위로 화살표가 점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위로 간다라고 이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와이프도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쌍봉치고 이런 것들 M자 이런 것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21선 위에서 이렇게 웃고 있더니 주가가 날라갔죠. 이게. 그래서 보조 지표를 봤더니 이때부터 심리도가 50으로 올라오고, 단기 지표도 매수 신호를 보내고, 중기도 50으로 올라왔고, RSI도 50 이상 살아있고, 이 밑에 MACD 방향도 이미 위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이러니까 이평도 5, 15, 20, 50, 5, 15, 30인가요? 5, 15, 20, 35, 50, 100.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평이 모두 정별되고 나서 딱 가더라.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 지표, 531 지표 요것만 살짝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보신다. 단기 지표가 굳이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때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는가, 이런 걸, 그리고 21선 올라탔는가, 심리도가 더 좋은가, 그리고 심리도가 또 굳이 50 이상 아니더라도 거래가 들면서 5일선 회복 안착이 됐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평이 정별인가. 그럼 다 했고, 이보다 더 괜찮은 보조지표를 찾게 되면은 다시 그때 영상 올려드리고 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렇게 이평이 정별돼야 이렇게 가긴 하는데, 가는 패턴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수만 가지가 있죠. 다 볼까요 지금?
골렘도 막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걸 수 있고, 여기서도 2평이 완벽한 정배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떨어졌죠. 네. 지금은 이제 올라탔는데 완벽한 정배이 아니지만은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말아치기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아치기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룸 네트워크도 이제 완벽한 정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위에 있는 선 빼고는 완벽한 정배이기 때문에 저 위까지 원래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 네.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나중에 내려오고 올라타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막 그냥 강하면은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말아치기로 가면서 알아서 정발됩니다. 이렇게 그런 패턴들이 있고, 네, 왁스는 올라탔다가 내려오죠. 네,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타키온도 이렇게 보면 다 좋아 보이네. 지금 보면은 다 막 그냥 완벽한 정배는 아니지만은 다 한 번씩 쏴줄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타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그래서 맞게 해야 되나 완벽한 정배일 때가 최고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서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 지금 이 황금색 선 이게 뭡니까? 저 선은 빼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것 때문에 이거 역별이네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 했다가 가는 종목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500일선이네. 빼고 하시던지 넣고 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원래 놓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놓고 하는 게. 그럼 이렇게 하시고 사용을 하셨다가 안 맞으면은 삭제를 하시고 본인들 하시고 했더니 돈이 그냥 알아서 벌리네 유도를 했더니 이 차트 설정은 그냥 요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했더니 돈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한번 잘 해보시고 너 때문에 망했네 하시더라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